오늘 행정법 해봅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법 적용 포함되지요. 네, 이것도 맞고요. 2번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 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가 아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근 되긴 되는데 이 판례를 보면 퇴근 중에 한 거예요. 퇴근 중에. 알지. 출근은 인정을 안 하는데 퇴근은 인정을 합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 판례가 어떻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것만 기억했는데. 음. 이거는 판례에 출퇴근이 나와 있던 게 아니라 자동차 손해보험이 따로 있잖아요. 예. 자동차 손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더라도 사람 치여 사망했으면 국가가 지는 게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들어놨잖아요. 보험으로 가요. 보험으로. 안 좋은 건가? 그럼 보험료 오를 낀데. 그래서 그 공무수행 중 사람 치게 하면 국가가 책임 안 진다는 거. 예. 이중배상 금지 원칙인가? 헷갈리네 이거. 아무튼 이거 그냥 판례 잘못됐다고 외워놓으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 자체가 쉬워가지고 3번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이 배상 책임 인정된다.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배상 책임 인정되고요. 이게 구상권 청구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경과실은 그러니까 경과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 주고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공무원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런가 하면 경과실에도 이런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쫄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는 취지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일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된다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부자기에 의한 국가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직무상 자기 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해줘야 된다. 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전에 했던 판례 중에서 그 뭐지? 담벼락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 집 뒤에 담벼락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이제 그 주민들이 민원을 안 넣은 거예요. 민원을 안 넣었는데 이 담벼락이 팍 무너져 가지고 그게 사람이 다쳤어요. 이게 이제 부작위죠. 그러니까 민원이 안 들어와 있다 안 한 거죠. 예. 부작위가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 안 한 건데 원래 공무원이 이거를 하건 안 하건 이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거는 알아서 째깍째깍 없애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부작위고 그게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성립 요건이고 예. 그게 이제 직무상 자기 의무죠. 직무상 네가 만약에 이제 건축가 공무원이면 이게 이제 뭐 일정에 맞춰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봤을 때 이 시 박살나기 직전이다 이걸 봤을 때 조질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안 한 거, 안 한 거고. 계속 말이 헛돌지. 근데 이제 직무상 자기 의무죠. 네 직무상 이걸 해야 된다는 의무는 인간적으로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말을 이래 써놔가지고 이런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수용이죠. 토지 수용 내 땅 뺏기는 거죠. 내 땅 뺏기는 거에 대한 권리 구제에 대한 기술. 내 땅 안 뺏기려고 하는 거 또는 아니 뺏겼을 때 돈 받는 거. 일단 이거 사업 폐지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소송이고요. 예.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사업 폐지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이랑 농업 손실에 의한 보상 청구권도 당사자 소송. 예.
그다음에 일단 이거는 좀 이제 보통 문제 나오면 좀 길게 나오거든요. 길게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하천법 또는 공익사업법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이죠. 예. 공익사업법이라고 나와 있네. 그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당사자 소송으로 가면 되고요. 예. 그래서 2번이 맞아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고. 보통은 이거 판례에 보면 하천법 뭐죠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아 이거는 하천법이나 공익사업법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당사자 소송으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 일단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의 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지방이죠. 지방 예, 예. 그러니까 수용 재결 그러니까 재결이 난 거죠. 예.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예. 일단 심판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음, 음, 일단 재결이란 거 보니까 심판까지 간 거잖아요. 심판까지 간 거. 예. 심판까지 간 거니까 수용 재결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수용 재결을 첫 번째로 하고 이걸 이제 불복해가지고 그 다음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인데 수용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거고 수용 재결 자체는 네 땅 뺏기로 했다. 이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했고 나 싫다. 위로 가자. 위로 가서 한번 싸워보자. 이래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이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법 거의 대부분 원처분주의란 말이에요. 원처분주의. 가면 이기 전체 단계에서 원처분은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일단 계속 불복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취소 소송을 할 때는 예, 소송 같은 경우 원처분주의니까 수용 재결한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가야 된다. 이런 거고 네 번째,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됐을 낀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거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여지 수용 청구가, 이제 잔여지 수용 청구라는 게, 그 땅 수용 당한 거에서 내 땅 한 90%가 수용당했고, 나중에 10%가 남아 있는데 10%는 수용을 안 당했어요. 근데 남은 10%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시행자 보고 A씨 내 이거 농사도 못 짓고 화장실 하나 세울 땅밖에 없다. 이거 아무것도 못 한다. 이 남은 땅까지 다 사가라. 이렇게 한 게 잔여지 수용 청구거든요. 일단 예 거부 처분 취소성 이거 시행사에서는 무조건 사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갖고 예, 시행사는 무조건 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죠. 이거 수용 청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시행사에서는, 아, 남은 땅 무조건 사가야 되는데, 그 땅 좀 너무 비싸다. 좀 싸게 달라. 이렇게 할 거고, 땅 주인은 미쳤나. 똑같은 돈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상금 증감 소송은 이제 당사자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잔여지 수용 청구를 안 받을 경우에는 안은 띄었어요. 이게 이거 띄우는 거 띄어쓰기 할 때 이거 넣는 거 이거 안을 없앴을 때 말이 되면 띄었어야 되고요. 안을 지었는데 말이 안 되면 붙였어야 돼요. 아, 그거까지 한다. 네,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 피고는 일단 보상금 증감으로 갔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죠. 네, 토지수용위원회도 아니고 취소 소송도 아니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고
토지 수용유예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거고요. 일단 적어놓은 거 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있는데 일단 이의 신청하는 거죠. 이의 신청. 임의적 전치죠. 임의적으로 하는 거. 수용 재결이 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수용 재결이 나요. 중앙위원회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결서를 받고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하고 이의 신청을 거치면은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송 그게 90일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결서를 받고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상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죠. 30일, 60일, 60일, 30일, 아이씨 모르겠다.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뭐 집행정지는 되지 않고 집행정지라는 게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건데 그럼 수용되기 전 상태로 돌려진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원처분주의다. 결정액에 대한 불복은 재결서는 재결서 와서 60일, 이의신청 30일. 똑같죠.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랑 땅주인 이렇게 그냥 서로 한다.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 중 일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과징금이죠. 중요한 게 과징금 잡아야 되거든요. 과징금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맞죠? 여기 이게만 보면 돼요. 이게 과징금이랑 과세 처분에서는 그러니까 과징금은 전부 취소를 하고 이게 만약에 뭐 법에서는 500만 원 과징금 내라 했는데 그 초과해서 이제 600만 원, 700만 원 거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전부 취소를 하고 과세 처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 500만 원 세금을 물리라는데 600만 원, 700만 원 하면 이 넘어간 그거를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200만 원을 취소하거나 이게 그렇게 되는 게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기는 기준이 좀 모호하거든요. 이게 뭐 불법을 저질렀을 때 뭐 매출액의 얼마씩 매출액의 얼마를 과징금으로 징수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과세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얼마 그냥 금액이 딱딱딱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같은 경우에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있고 과징금은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어요. 그 판사나 그렇게 그러니까 그 판사가 그 회사 매출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은 싹 다 취소, 과세 처분은 일부 취소. 이거는 두 개는 쉬운 거니까 하고 3번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하지 않지. 이게 가중처분이 아니고 그 보통은 그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1차 뭐 영업정지 1개월, 2차 뭐 영업정지 2개월, 세 번째 걸리면 뭐 영업 취소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게 되면 어찌됐건 내가 1차로 걸린 거는 만약에 내가 이번에 두 번째 걸렸어요. 두 번째 걸린 건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게 되면 어찌됐건 2차는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걸리면 아웃이란 말이죠. 그 이 사람 입장에서는 2차 그러니까 2차 전부 그걸 싹 다 취소를 해야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만 취소하는 게 전부 다 취소해야 될 걸요. 네. 영업 정지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 그거구나. 영업 정지 처분 같은 경우, 기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뭐 영업 법에서는 아마 영업정지 몇 월, 그러니까 6월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6월에서 밑으로 매기는 거는 그 행정청 마음이죠. 행정청 마음인데,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돼 있잖아요. 행정부랑 사법부랑 입법부랑 분리가 돼 있는데, 행정부에서 한 거를 사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니 행정부, 사법부인 내가 봤을 때 6개월은 좀 너무한 것 같아. 한 3개월로 줄여. 그럼 상권 분립을 제대로 위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얼추 아까 한 것도 안 되니까 전체 싸그리 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싸그리 다 취소한다. 그러니까 네가 한 영업 정지 처분은 위법이니까 그냥 다 취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 1번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수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였는데, 일부의 위반 행위만이 위법하나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 행위를 기초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말이죠. 네. 1번이랑 같은 말. 싹 다 취소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왜 적어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와, 내 이거 어찌 맞췄노?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이거 당사자 소송은 집행정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밑에 적어놨구나. 그러니까 행정쟁속의 종류로 일단은 소송이 있고 심판이 있잖아요. 뭐 소송은 그 법원 가서 하는 기고, 심판은 행정부 자체 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이런 거고, 행정소송에서는 뭐 당사자 소송이랑 일반적인 항고소송 있죠. 예,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항고소송에는 취소,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거 있는데, 위법 확인소송 잘 안 나오고 보통은 취소소송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무효등 확인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 행정소송 내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거는 이제 항고소송에서만 항고소송에서만 가능하고요. 가처분은, 이게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이 인정이 안 되는 게, 가처분은 미리, 그러니까 가짜로 처분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가짜로 처분을 내려준다는 거. 근데 항고소송의 주체가 사법부잖아요. 사법부가 처분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은 안 돼요. 가처분은 안 되는데, 당사자 소송은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 또 가처분이 되고 집행정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사자 소송에서는 가처분되고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안 된다. 그리고 당사자는 집행정지 안 되고 항고에는 집행정지 된다. 이거 네 개, 이 네 개 제일 중요하고요. 심판에서는 이제 가처분이란 말이 없고 임시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 가처분이 되는 게, 민사 법원에서는 또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이란 말이 민사 쪽에서 나오는 말인데, 당사자 소송 성격이 민사랑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가처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당사자 소송은 가처분이 있고 집행정지 없고,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없고 집행정지가 있고, 심판에서는 예전에는 집행정지가 안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년, 2년쯤 지난 거니까 이건 그냥 심판 다 된다. 대신에 심판은 가처분이란 말을 안 쓰고 임시처분을 쓴다. 그리고 집행정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춘 거는 아마 이거 맞춘 거하고, 이거는 지금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막 했을 거예요. 그냥 이건 통째로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판례 자체를. 그러니까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외우고, 이 뒤에 뭐라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요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세 번째,
이건 아마 또 뒤에 나오면 정리해 놓은 거 있을 텐데, 그거, 그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재개발 관련한 거 좀 복잡하거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게 당사자 소송이라고 했으니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요. 예.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채무자의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 신청만 허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 항고장이고 끝부분에 항고 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의 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된다. 그냥 겉에 이의 신청이라고 안 적어놓고 즉시 항고라 적어놔도 성격상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인정해준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정도는 유두리 있게 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다음에 취소 소송에 있어 가구제 집행정지 이런 거죠. 집행정지 이런 거. 옳은 것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인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시처분이 없습니다. 예, 가처분도 없지요. 예, 임시처분은 심판에 있죠. 심판에. 예.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집행정지 원칙을 집행정지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효력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칙은 일단 말도 틀린 효력이 정지된다기 효력을 잠시 집행정지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 같은데 일단은 이 적어 놓았다시피 일단 우리나라는 취소소송 시 집행부정지 원칙이고요. 예, 일단 집행부정지 원칙이다. 이거 밑에 읽어야겠다. 씨, 계속 헷갈려. 나도 헷갈려. 음, 집행정지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고요. 이건 그냥 맞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해서 법적 기속하죠. 집행정지 결정이. 예, 그러니까 다 기속합니다. 예.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당사자의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은 뭐 기속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갑은 수영자로서 교도소에서 난동을 피했네요. 난동을 피해갖고 교도소장이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의 교도소로 들어갔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 어, 담당 교도관의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권 신청 같은데 음, 꽤 했는데 이 교도관이 거부를 했네요.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취소 심판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 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뭘 이행하라는 거지? 취소 심판은 금치 처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 한 거고, 의무 이행 심판은 정보 공개 해달라는, 그걸 해달라는 그거겠네요. 그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3번, 4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취소 심판의 피청구인은 뭐 교도소장이 맞죠. 보통 그 피청구인 그거 할 때도 부산시를 상대로 할 때도 부산시장을 피고로 하잖아요. 부산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봅시다. 심판의 경우 직접 처분이랑 간접 강제 둘 다 가능하다는 거고 직접 처분은 의무 이행 심판에서만 간접 강제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이행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 공개해달라고 의무 그냥 이행한 거 그거였는데 취소 심판을 제기한 거는 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 심판 자체는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간접 강제만 가능하네요. 예. 뭘 직접적으로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금지 처분을 풀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일단은 뭐 간접 강제 같은 경우에 다 되고 직접 처분 같은 경우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되는데 지금 한 거는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간접 강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직접 처분을 못 한다. 예,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금 벌금 내라는 거 그런 것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음, 난동 피운 거랑 이거랑 사유가 달라서 그런가?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건 4번은 옳은 거잖아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경우, 기본적 사실이 다르구나. 기본적 사실이 깽판 쳐가지고 금지 처분 받은 건데, 이거를 생활의 비밀의 침해가 우려가 일단은 정보로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네요. 이거는 그때 풀 때도 어려웠는데, 설명도 대빵 어려웠어요. 지금도 헷갈리고, 계속 보다 보면 괜찮아지겠는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나 절차의 속행, 집행 부정지 원칙이죠. 음, 그러니까 절차의 속행까지 다 정지가 안 되죠. 예, 싹 다 정지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이거 웃자마 쌌지.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고 효력, 절차, 수행, 효력이랑 집행 절차의 수행 모두 다 집행 정지되고 처분 효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처분 효력 자체가 더 세기 때문에 일단 집행 절차가 먼저 정지되고 집행 절차가 안 될 경우에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게 순서를 지키라 이거네요. 그러니까 절차 먼저 정지되고 절차 정지로 안 될 때는 효력까지 정지시킨다는 거고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네. 3번도 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같으면 허용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집행 정지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 항고. 이거 집행 정지 중에서도 즉시 항고가 안 되는 거 있었는데. 예, 가구제. 그러니까, 집행 정지의 그 성격이 결정이긴 한데, 일단 알아야 될 게 집행 정지의 성격이 결정이에요. 성격의 결정인데,
일반적으로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 항고를 하게 되는 거고, 예. 근데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이제 그 즉시 항고가 해도 집행정지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맞아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집행정지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안 된다는 말이죠. 아, 말 진짜 복잡하네. 학생이 퇴학을 당했을 경우 집행정지를 음, 음, 일단 학생이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학생이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줬어요. 그러면 집행정지라는 게 성격이 그 처분을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퇴학 처분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생 신분이 살아나는 거죠. 학생 신분이 이제 집행정지를 해서 학생 신분이 부활했어요. 예. 그러면 일단 학생이 됐어요, 다시.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인마가 학생이 된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대해 가지고 집행정지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즉시 항고를 하는 순간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전으로 들어가면 이 이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신청한 그 학생이라 학교겠지. 자, 행정청 여기서 학교고요, 학교. 학교라는 게 아닐까요? 네. 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정지가 안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집행 정지를 집행정지가 정지가 안 된다. 그러면 학생 신분 그대로 유지된다. 일단 이거만 알면 돼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아, 내가 말하고도 복잡다.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이거는 안 되죠. 공무원은 행정절차법 규정 적용 안 돼요. 이건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1번 답은 쉽게 했고 행정절차법의 청문 배제 사유인 당해 처분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 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 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건 맞고요. 이거 3번, 4번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아, 속이 안 좋은데 갑자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환수 결정. 법에 따라서 퇴직연금, 그러니까 그 법에 공무원 연금 받는 거 액수가 딱 정해져 있을걸요. 몇 년 이상 하면 얼마 이렇게 하는 기 때문에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주어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이것도 외워야 될 것 같다. 그냥 외워야 되는 판례들 그냥. 그다음에 네 번째,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문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청문은 배제를 못한다. 네. 그다음에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는 것. 체육시설이죠. 기업 발생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죠. 변경 신고를 적법하게 했으니까 수리를 거부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신고서가 도착하는 순간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어업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수리 거부하면 효과 발생 안 해요. 전입신고도 수리 요하는 신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 축산물 판매에 대한 부적법한 신고가 있었으나 이거는 축산물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대신에 이거는 부적법한 신고. 이거는 무신고 영업이죠. 무신고 영업. 네, 무허가가 아니라 무신고 영업. 그렇기 때문에 수리한 경우, 이건 수리해도 애초에 부적법하게 날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수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적법하게 써가지고 보내면 효과 발생하는 거고, 뭐 수리를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그런 거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 다 꼽혀내요. 축산물 판매업의 경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도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가 부적법해도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다. 공정력 때문에. 이거는 근데 애초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어업 신고를 부적법하게 했는데 행정청이 수리를 하게 되면 공정력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다는 거죠. 예,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될 거. 학습비를 받는 원격 평생교육. 근데 이거는 학자들 해석상이기 때문에 자기 완결적 신고거든요. 그냥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학자들 해석상으로 한 건데, 근데 판례상으로는 수리를 거부한 게 처분성 있다고 했어요.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행정입법 부적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긴 하죠. 되긴 하는데 아니지, 안 되는구나. 행정소송, 처분. 소송의 대상 일단은 처분이고요. 처분인데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거는 처분을 안 한 거잖아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아니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해야 된다. 이거 중간에 뭐 막 떠올랐는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글자 크기 중요한 거 글자 크기거든요. 글자 크기는 변동 초래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행정 처분이라 할 수 없어요. 음,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 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죠. 예. 일단은 뭐 집행에 의한 것도 아니고 소송 대상도 아니고,
구체적 규범 통제. 그러니까 누가 한 명 조짐 당해가지고 빡쳐갖고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위법 판결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 예.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거. 그건 그냥 외워야 되죠. 공증, 이거 외워야 돼요. 그냥 공증, 일단 행정행위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랑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이 중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잘 안 나오니까 제외하고, 여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명령적 행위, 하명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 특허 인가대리, 형성적이게 무슨 권리가 생겨난다는 그런 행위거든요. 명령적은 우에서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고요. 특허 인가 대리 이건 잘 안 나오고 준법률적 행정행위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주로 나오는 게 확인이랑 공증, 통지, 수리는 뭐 잘 안 나오고 확인이랑 공증 구분하는 거 잘 나올걸요. 네. 일단 공증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적 증거, 인식행위래 가지고 등기 등록 등재 기재 발급 교부 날인 이거 그냥 외워놓으면 돼요. 예. 그게 재결은 아니죠. 재결은 등기 등록 기재 발급 교부 날인이 아니니까 이거 발급이죠. 그럼 공증이겠죠. 그럼 니은 공증이고요. 등록이죠. 그럼 공증이겠죠. 니은 디귿 있는 거 1번 3번인데 1번 아니니까 3번이겠죠. 교부 있죠. 교부. 그럼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공고는 아마 통지일 거예요. 통지. 예. 네. 심판의 재결은 확인이고 발급행위, 공증, 등록, 교부, 공증 이렇게. 나중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